이 아파트 가격 하락 소식이 들리고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거래량이 사라지고 보통 1, 2년이 버티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되는 게 패턴입니다. 버티는 시기가 존재하는데 그때 거래량이 사라져. 지금도 일부 지역은 좀 떨어지고 일부 지역은 조금 오르고 있고 일부 지역은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땐 떨어진 게 아닙니다. 주식은 반등이라도 해서 빠져나올 기회가 생기지만은 부동산은 거래량이 사라지면 사실상 끝난 겁니다. 주식서 거래정지 비슷한 개념이고요. 거래량이 사라진다는 의미는 제가 볼 때는 너무 붕 뛰어서 개인들이 사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미 개인들의 매수세는 쫓아 들어간 사람 빼고는 사실상 없었는데 그동안 스타 강사 쫓아다니면서 갭 투자에 갭 투자를 하면서 1인 100채 이런 식으로 많이 그렇게 나온 거래량을 들을 텐데 이제 그마저도 이제 떨어져서 다 물려서 전이 없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투기 세력이 상당히 이미 이득을 실현하고 이 시장에서 빠져나간 지역도 있고 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제 생각에 아파트는 하락 정도가 아니고 제가 볼 땐 재난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조금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일자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도 상당 기간, 오랜 기간에 서서히 떨어지더라도 고통의 기간이 있을 것 같고요. 2018년도의 가격 붕괴는 저 개인적으로 당연한 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아래까지도 전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요 투기 세력이 존재해야만 나올 수 있는 가격 상승폭을 보고 그러면 투기 세력을 존재를 부인해서 단속 제재를 하지 않아서 나온 상승인데 수많은 이런 급등의 결과는 결국에는 중간에 오른 거는 의미가 없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당연히 2018년도 가격은 깰 것 같고요. 2012년도가 바닥이었는데 2012년도 가격을 깰 것이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아닐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18년 가격은 무조건 깨진다고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급등한 수많은 차트를 봐도 그러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그러지 않는 경우는 사실은 주식에 있어서는 발전하는 주식이나 정말 발전하는 나라.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와 같은 발전을 하기는 힘들고, 그죠? 그렇다고 해도 어느 정도 조정을 거쳐야 되는데, 조정은 제가 볼 때는 2018년도까지는 무조건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시죠? 이제 한번 급등주를 겪어보시면 됩니다. 예, 투기 세력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해석은 달라질 걸로 보고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전하는 나라라고 해도 후유증이 클 텐데, 어떻게 보면은 이 급등이 만들어낸 후유증,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파산을 하고 이자 못 내서 또 경매가 나오고 그거 자체가 일본이 쇠퇴하게 된 계기, 일본이 쇠퇴해서 부동산이 망가졌느냐 아니면 부동산 때문에 일본이 쇠퇴했느냐, 그죠? 이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비슷한 일을 겪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투기 세력이 만들어 놓은 만리장성 열일고성, 우리나라 한국인의 탐욕이 집중된 곳이죠. 누구의 탐욕이냐 하면은 전통적인 카르텔의, 그죠? 사윌체, 그죠? 쩐주들이 있죠. 제도권 리츠펀드가 비제도권 투기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 국토부와 LH가 전통적인, 그 다음에 잘렸는데요. 정치인들, 그 다음에 건설사. 그래서 이렇게 사윌체가 되고, 진보는 잡는다고만 하고 국회의원들 보십시오. 다 다주택 했던 거 보면은 이 카르텔 안에서 그들은 잡는 척만 했다. 바닷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없이 평화로운 바닷가, 사람들이 몰려드는 바닷가. 태풍과 쓰나미가 올 수 있다고 경고를 해도 그 바닷가 쓰나미가 닥치기 전까지는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더 즐겁고 더 풍요로운 바닷가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시기가 몇 년 후가 됐던지 간에 그 쓰나미가 한 번 불어닥치면 다 초토화가 돼버리고 마죠. 그래서 이 급등의 역사는 미친 듯이 오르고 경고해도 오르고 오르다가 어느 순간에 여기가 딱 꺾이게 되는 그 정점이 오면은 그 후에 다시 또 미친 듯한 하락이 시작되는 게 이게 늘 일상적인 급등주의 패턴이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반등이 나오거나 혹은 뭐 반등이 크게 나온 경우도 있죠. 근데 부동산은 오히려 거래량이 사라지는 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 거래가 안 되는데요. 뭐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매도할 수 있느냐? 매도를 못해요. 매도를 못한다고요. 왜요? 매수자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쓰나미가 올려들면 그때야 왜 이런 경우를 했는지 알 수가 있을 것이다. 현재 중국도 비슷하죠. 거의 우리나라를 능가하는 나라는 이제 홍콩, 중국 뭐 이 정도인데 능가하는지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의 강남에 너무 집중되어 있기도 하고 한데 중국의 부동산 현재 골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뭐 작년에도 어떤 사태가 있었고 지금 근데 이게 지금 점점 커지고 있어요. 중국은 이제 제가 금융위기 신호를 두 가지를 보자 말씀드렸죠. 미국채 10년물하고 중부동산. 요 미국채 10년물이 여러분 요번 나스닥 하락 전에 이미 먼저 미국채 10년물이 문제가 생겨서 하락을 해서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죠. 이미 나스닥 하락 폭락 전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두 번째 사항은 중국 부동산의 신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와중에 주식은 이렇게 떨어지다가 또 반등 나올 겁니다. 제가 볼 때 이번 여름에 제가 반등을 예측을 했는데 더 떨어졌다 나오던 여기서 나오던 간에 반등이 온다. 그러나 부동산은 거래량이 사라지면은 팔 수가 없습니다. 다수가 떨어지는데 요즘에 서초동은 떨어지지 않는다, 서초구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게 왜냐면요. 거기 아코르 리버파크라고 그죠? 재건축의 신 한영기 방송에 나와서 실거래가 조작을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지금 이거 왜 안 떨어지겠어요? 지금 이런 거 다 끝나고 투기 세력이 탈출한 지역이나 이미 넘겨서 끝낸 지역이나 아니면 지자체별로 이런 것들을 단속을 제대로 한 지역이 먼저 무너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강남이 타격 없다고 믿으신 분 계신데 강남은 나중에 반드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강남도 예외는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지막 상승을 허락한 게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 마지막 피크죠. 이 급등을 투기 세력한테 허용을 해주는 게 너무 뼈가 아프다. 그러지 않았다면은 장기 하향으로 조금은 해결을 그전에도 문제였지만 그죠. 그거 아세요 여러분? 18년도에도 이미 문제였어요. 아파트 가격 문제가 아니면은 사람들이나 문재인 정부나 왜 이렇게 박근혜 정부를 욕했겠어요. 그때도 이미 문제였는데 거기서 더 쏘아올려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는 그냥 하락이 아니라 디제스터, 재난 수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재난이 됩니다. 어쩌면 이미 재난이 됐는지도 몰라요. 그죠? 거래량은 사라졌기 때문에 이미 거래정지 상태에 들어가고 일부 지역, 전체는 아닌 것 같고 일부 지역은 이미 거래정지 상태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투기 세력이 물량이 얼마나 남아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투기 세력이 남아있으면은 그 지역은 허수 거래로 좀 더 견인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뭐 스타가서 똘마니를 또 동원할 수도 있고 하지만 투기 세력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간 지역은 다 빠져나오고 나면 여러분 허수거래로 견인도 안 되고 그래서 과거처럼 지금 최근에 오른 그 가격은 그냥 바로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 지역도 일부 나오고 있죠. 네, 이상입니다.